자,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314. 여기서부터 원가법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가법. 자, 이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자, 원가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원가법 해줍니다. 원가법. 얘는 이제 이런 논리 자체가 이겁니다.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걸 기초로 평가하는데, 자, 지은 지 5년 된 건물이 있다고 치자.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니까, 토지 같은 거는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이런 건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요, 무슨 자동차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빼고 이 건물만 원래 1억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니까, 건물 지었을 때 건설업자도 이윤도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 1억이니까 1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원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만 가치를 평가할 때는 얘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매기 가치가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이렇게 평가해야 돼요. 자, 한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5년 지났으니까 한 4분의 1 정도인 2,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라고요? 7,500만 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중개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생긴 5층 저 건물인데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요즘 얼마 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2억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면 얼마밖에 안 돼요? 7,500밖에 안 되죠.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건물도 실물 자산이죠. 건물도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예를 들어 지은 지 한 2년 정도 지나서 주변에 대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건물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도 반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어차피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하는 거니까 5년 된 시점에 이걸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자는 겁니다.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이 올랐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올랐겠죠. 그리고 건설업자도 비싼 동네에 하는 거니까 지들도 이윤도 많이 가져가려고 하죠. 그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건설업자 이윤 이거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1억이 아니라 한 3억이 들어갈 거랍니다. 얼마 들어가요? 3억. 자, 그럼 일단 물가 상승이 반영됐어, 안 됐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 근데 5년 지났죠?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가치가 떨어졌을 거 아니야. 이때는 얼마라고요?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어디 갔냐면 저 3억을 뭐라고 하냐면 재조달 원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 자, 여기다가 1억 정도 가치가 떨어졌죠? 이걸 감가 누계획 해줍니다. 감가 이렇게 빼서 이게 구한 걸요, 적산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적산가치. 자, 그럼 공부할 게 딱 정해져 있네요. 얘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빼내는 걸요,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감가 수정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한번 5년 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있나요? 아니, 그 옛날에 건설 원가 명세서 딱 펼쳐놓은 다음에 요즘 자재 가격대로 바꿔치기 하면 되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이걸요, 건설업자한테 맡겼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자기가 직접 건설하면요,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들어가고,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인, 취득세라든가 감리 비용 같은 거 들어가 안 들어가요? 맞아요. 부대 비용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건설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직접 공사비 들어갈 것이고, 간접 공사비 들어가고, 부대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자, 건설업자는 일을 공짜로 해줘요? 뭐 대가를 받아요? 대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을 맡은 자를 수급인 해주는데 이 사람도 이윤을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자가 건설한 경우와 도급 건설한 경우가 달라지면 대화인데요? 아,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달라지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면 자기는 다른 일을 안 하고 포기하고 여기다 매달려야 되죠. 아, 여러분들 여기 공부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거 포기하고 공부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기회비용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거 반영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 건설했다 하더라도 뭘로 평가하라고요? 도급 건설한 걸로 해야 돼요. 자, 요거 첫 번째 알고 계시고, 그래 좋다.
도급 건설한 걸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를요, 이 표준적인 건설비라 하는데,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반드시 뭘 포함시키라고요? 수급인의 이윤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 좋다. 도급 건설한 걸로 하겠다. 근데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딱 박스를 쳐볼게요. 자,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이다. 2년밖에 안 된 건물. 요즘 건물 같은 경우는 시장에 나가보면 건축 자재가 다 있어, 없어요? 예? 다 있겠죠? 그대로 바꿔치기 하면 되죠? 인터넷 들어가면 다 그 자재 가격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바꿔치기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대로 대체한다 해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대체다 지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를요, 재생산 원가다. 아니면요, 자, 복제 원가 혹은요, 복조 원가를 표현합니다. 똑같은 편이에요. 자,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은 지 30년 된 건물이 있다고 치자. 몇 년 된 건물이라고요? 3년, 낡고 노후화된 거 아닙니까? 30년 된 건물인데, 요거는 2년밖에 안 된 건물이고, 자, 요거 1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30년 정도 지났으니까 없어진 자재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타일 같은 거 없어진 게 많겠죠? 그래서 시장에 나와봤더니 없어진 자재가 반은 된답니다. 그럼 원가법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큰일 났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건물하고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3층짜리 건물이랍니다. 요거하고 가격대가 비슷하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 이거 10억, 20억 가지고 층수는 좀 높지만 옛날 건물을 구입할까? 아니면 층수는 낮지만 새 건물을 구입할까?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차피 얘를 가지고 대체를 못할 바에는 얘가 곧 얘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얘가 곧 뭐라고요? 얘가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있죠? 이걸 가지고 이 건물의 최저라고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효용이 비슷한 놈을 찾아내서 요 놈 가지고 대체한다 해서 이걸요, 효용적 측면에서의 대체다 입니다. 무슨 대체라고요? 효용적 측면의 대체. 자,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 한 금액을요, 대치 원가를 표현합니다. 용어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요, 대체 원가를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는 이 구닥다리 같은 10층짜리 건물을 3층짜리 새 건물로 간주한 거죠. 이걸 그냥 이걸로 간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형식이 구식화됐다고 해서 이거를 또다시 감가하고 그러면요, 이중감가가 됩니다. 두 번 감가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요, 얘는 기능적 감가를 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것만 기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를 또 하면 안 된다 하시고. 좋다. 이제 제조감가를 구했다. 그러면 여기서 감가 누계획을 빼내는 걸 뭐라고요?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감가 수정. 감가 수정은요, 원칙적으로 내용연수에 따라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에 따라서요? 내용연수. 자, 여기서 내용연수는요, 잠시 하겠습니다. 자, 지은 지 2년 된 건물이 있다고 치자. 몇 년 됐다고요? 2년 된 건물이 있는데, 애초에 건물 지을 때 80만 원 들어갔답니다. 근데 요거를 2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1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얼마 들어가요? 100만 원. 요걸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5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답니다. 5년 지나면 뭐라고요? 철거해야 된대. 왜 그러냐면 5년 지나면요, 자, 그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른 철거하는 게 유리합니다. 뭐라고요? 얼른. 요거를 이제부터 경제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경제적 내용수. 근데 철거하게 되면 쇳덩어리 같은 거 나와 안 나요? 요거 저 고물상이 팔면 돈 대환돼요? 되죠. 이거 한 10만 원 챙길 수 있다 주자.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럼 이걸 잔존 가치라는 겁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면 5년 동안 얼만큼 가치 감소하는 거예요? 90만 원만 가치 감소하는 거죠? 이 90만 원을 적정액씩 빼주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내용 연수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용. 자, 그래서 내용 연수한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자, 정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액법.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상환기금법. 요게 있는데, 이렇게 상환기금법. 글씨가 엉망이네요. 자,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아니,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정액법은 90만 원만 같이 감소하는 거죠. 90만 원을 5년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럼 18만 원 나와요. 그럼 여기서 18만 원, 18만 원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36만 원. 36만 원 같이 감소했죠. 100만 원에서 36만 원 빼니까 이때는요, 64만 원이다 평가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비교해 보려고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그려볼게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이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100만 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제조단가고 5년 지나면 10만 원 챙길 수 있죠? 요거 요만큼이 감액이 되는데 5년 동안 요거를 정액법은 그야말로 매기 정해진 금액 있죠? 똑같은 금액씩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5년 동안 똑같이 18만 원, 18만 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어디 갔어요? 2년 지났죠? 2년 지나니까 이만큼 가치가 감소됐네요. 이걸요 감가 누계액이라는 겁니다. 감가 뭐라고요? 누계액. 자, 그러면 나머지가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가 이게 적산 가치라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적산 가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률법은요.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챙길 수 있다고 했죠? 10만 원은 챙길 수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감가액을 많이 산정하고 점점 줄여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지났으니까 이만큼 감액이 된 거죠? 이렇게 이만큼을요 감가 누계액이라는 겁니다. 감가 누계액. 자, 나머지는요 여기서 요 뺀 나머지를요 적산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적산 가치다.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감가액을 작게 하고 점점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요만큼이 2년 지났죠? 이만큼이 감가 뭐라고요?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뭐라고요? 나머지는 이만큼. 이걸 적산 가치라는 겁니다. 뭐로 가치라고요? 적산 가치. 요거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몇 번 하지만 자, 감귤 액상이다. 자, 감귤 그 오렌지 사촌 동생 있잖아요. 요거 그 믹서기에 집어넣고 돌리면 액체 상태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자, 감가액은 처음에는 정률법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크죠? 초기에. 그 다음에 정액법.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상환기금법. 그럼 만약에 요거 하나 기억하죠? 그럼 만약에 적산 가치는 거꾸로 해주면 돼요. 얘가 가장 크죠? 그러면 얘고, 그 다음에 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적산 가치는 거꾸로 해주면 돼요. 이거 할 수 있죠? 하나만 딱. 감귤 어떻다고요? 액상.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만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자,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이거 볼게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자, 이거 이제 이런 걸 뭐라고요? 기업 회계라는, 이거를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감정평가에서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감가 수정. 자, 그래서 이걸 재조달 원가라는 겁니다. 무슨 원가라고요? 자, 재조달 원가에서 요걸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거죠? 감가 누계액을 빼서 지금 현재 기준 시점에서의 가치를 구하겠다. 그겁니다. 요거를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현존 재화의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재화의 뭘 구하려고요?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데 기업 회계는요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감가 상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감가 상각. 요거는 감정평가에는요 그 기업 회계인데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00억 1000억짜리 기계를 구입했다고 치자. 얼마짜리 기계를요? 1000억짜리 기계를 구입했는데 3년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된답니다. 3년 쓰면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기업은 해마다 뭘 작성하냐면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손익계산서 작성해서 보고하고 신문에만 올려야 돼요. 공시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만약에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매년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겠죠. 근데 건물 같은 거는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구입하는 거예요? 10년 한 번에 어쩌다 한번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구입해서 한 방에 비용으로 털어버렸어. 발음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첫 해는 무지막지하게 손해를 봤답니다. 무지막지하게. 그 다음부터는요, 한 방에 비용으로 떨궈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이익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 개년도 재무제표를 딱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이 보더니, 야, 여기서 장사 무진장 잘 되네? 돈 빌려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장사 잘 되고 있네? 투자해야 되겠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잘못된 의사결정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한 방에 나가는 돈들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취득 원가로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취득 원가로 기록해놨다가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취득 원가라는 걸 기록해놨다가
이걸 써먹는 기간 동안에 쪼개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만큼은 요때 비용을 처리하고, 이만큼은요, 요때 비용 처리하고, 이만큼은요, 요때 비용 처리한다면 매기 적정한 경영 성과를 보고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이거 하자는 게 기업 회계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얘는요, 현존자의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요, 취득원가를 비용 배분해서 적정한 경영 성과를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경제적 내용수 기간 동안에 감가 수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제적 내용수. 근데 얘는요, 법에서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법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 똑같은 1,000억짜리 기계를 구입했는데, 얘는 3년 동안 감가상각하고, 얘는요, 50년 동안 감가상각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기업들 간에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기계는 무조건 30년 동안 하라 이렇게 정해줍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법적 내용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5년 정도 지나니까 가치가 떨어졌죠? 그러면 노련한 감정평가사가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이만큼 감액이 됐구나 해서 이걸요, 관찰감가, 이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이 관찰감가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73페이지 볼게요. 자,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23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아까 적었나요? 이거 우리 그 강의 노트 있죠? 238페이지에 쭉 있으니까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써놓고서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238페이지입니다. 자, 1번 볼게요.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자, 지금부터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하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죠? 바꿔놓으세요. 바꾸기도 힘들겠네요, 이거. 예, 바뀐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요,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 개념이고, 감정평가 감가수정은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는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관찰감가법은요,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하므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객관적입니까?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이 정도 감액이 됐다. 상당히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동일한 내용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서 감가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살 된 여자분이라 하더라도 관리 같은 거 잘하면 건강 나이는 20살밖에 안 될 수 있죠. 똑같은 겁니다. 4번 해볼게요.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정률법과 정액법을 바꿔놓으세요. 바뀐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자,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죠? 매년 똑같고, 정률법에 의한 감가액은 점점 줄어든다고 했죠? 점점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요, 인근적의 쇠퇴, 설계 불량, 설비의 부족 등이 있다. 자, 이거 잠시 하겠지만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있죠? 이 두 놈은 기능적 감가입니다. 무슨 감가라고요? 기능적 감가. 잠시 잠깐 언급할게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7번 볼게요. 7번. 원가 방식에 관련된 내용 중 옳게 설명된 것은 재조달 원가는 현재 시점에서 건축물 중고가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비용. 항상 현재 시점에 좀 틀린 겁니다. 자, 기준 시점에서. 저기 뭐라고요?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는 거죠. 기준 시점에서 건축물을 다시 한번 짓는 데 소요되는 투하비용.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는요,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하나 예외적으로 자가건설도 인정된다. 자가건설 인정이 안 됩니다. 도급건설한 걸로 해서 평가해야 돼요. 뭐라고요? 도급건설한 걸로 평가해야 됩니다. 자가건설 인정 안 됩니다. 재조달 원가 산정 시에 복제 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자, 보세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아까 뭐라고요? 대치원가 혹은요, 대체원가라는 겁니다. 대치원가, 대체원가. 자, 복제원가 해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의 재조달 원가 산정 시에 개발업자의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가 포함되어 계산된다. 개발업자 이윤을 포함해야 되죠? 포함시키면 안 되면 포함하면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자, 오늘따라 발음도 안 되네요. 자, 포함시켜야 돼요. 자, 그러니까 개발업자 이윤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를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됩니다. 다 틀렸고, 5번 볼게요.
제조달 원가는 대상 물건의 신축 원가를 의미하므로 적산가액의 상한선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적산 가치가 가장 클 때가 언제라고요? 감가 누계가 하나도 안 한 상태죠? 가장 높을 때, 적산 가치가 가장 높을 때가 뭐라고요? 제조달 원가 아닙니까? 여기서 이거 빼낸 게 이거죠? 그러니까 적산 가치의 상한선이 뭐라고요? 제조달 원가입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8번 볼게요.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제조달 원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만 다 틀렸다고 했죠? 기준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비용. 자, 문제 풀다가 무조건 현재 시점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답을 하고요. 기준 시점 나와야 돼요. 기준 시점. 2번 볼게요. 자가건설의 경우에 제조달 원가는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세 번째 볼게요.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요거 보죠. 요걸 이용할 때는 기능적 감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해줘야 돼요.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경우에 물리적 감가수정은 필요합니다. 얘는 필요해요. 다만 기능적 감가수정 작업은 필요 없다 해줘야 돼요. 기능적 감가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 4번 볼게요. 제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소급인의 적정 이윤을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했죠? 포함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복제 원가는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거는 복제 원가가 아니라 대치 원가를 얘기합니다. 무슨 원가라고요? 대치 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갖는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 맞춰줘야 됩니다. 자, 20년 전에 준공된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대지 면적은 아무 필요 없고 연면적이 1450제곱미터랍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준공된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자, 준공된 건물이 있답니다. 여기 보니까, 자, 거기 보니까 직접 공사비 3억, 간접 공사비 3천만 원, 개발업자 이윤도 다 포함시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총 얼마 들어갔어요? 4억이 들어갔답니다. 애초에 4억. 근데 이거를 제조달 원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건축 자재 가격 같은 게 더 주어져야 됩니다. 만약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이라면 주어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1분 만에 이거 풀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4억짜리가, 자, 맨 아래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자, 20년 전에 건축비 수는 100이죠? 근데 이 기준 시점에서의 건축비는요, 145로 그동안 45%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100분의 얼마라고요? 145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자, 5억 8천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난다고요? 5억. 이게 제조달 원가입니다. 제조달 원가. 요거 물어볼 수 있고, 지금 여기서는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물어봤죠? 여기까지 물어보면 싱거우니까,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보니까, 연면적이 1450제곱미터 아닙니까? 145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4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40. 이게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입니다. 문제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나오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풀어야 돼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 목적상 감가상각과 감정평가상 감가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감가상각은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게 아니라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원가. 그리고 감가수정은요, 취득 원가가 아니라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감가를 행하죠. 아, 얘는 뭐라고요? 취득 원가. 쟤는 뭐라고요? 제조달 원가. 이렇게. 자, 2번 볼게요. 감가상각은요, 관찰 감가법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감찰감각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쟤는 인정하죠? 그러니까, 감가수정은요, 관찰 감가법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볼게요. 감가수정은 대상 부동산의 실체상 가치 손실분을 감가액으로 산정하므로 감가상각보다는 실체상의 감가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현존재화의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정확히 감가 누계액을 산정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법에서 막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법에서 막 30년 동안 상각하라는 얘기죠. 실체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알겠나요? 이거는 경제적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거 맞는 겁니다.
4번에 볼게요. 감가수정은 비용 배분이 목적이며 법률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감가수정이 아니라 감가상각입니다. 뭐라고요? 감가상각. 그 다음에 5번에 감가수정은 경제적 감가를 인정하지 않으나 감가상각은요, 경제적 감가를 인정한다.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을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은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그냥 써볼게요. 감가수정은요, 경제적 감가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조금 이따 하겠지만, 자, 주변 외부 환경과에서 감가 요인을 뭐라고요? 경제적 감가라는데 얘는 그것도 다 반영합니다. 근데 얘는 그런 거 반영하지 않아요. 감가 상각 그런 거 없어요. 기업에게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50년 동안 감가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크게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물리적 감가.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고, 감가 요인.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자,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어쨌건 물리적 감가 요인은 암기하세요. 노마 파손이다. 노마 뭐라고요? 파손. 자, 이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 될 수 있어 없어요? 마모될 수 있고 파손될 수 있죠. 손상되고 이 네 가지 기억하세요. 노마 파손. 이 네 가지가 물리적 감가입니다. 물리적 감가. 그리고 요거를 제한 나머지죠. 요거는 해결했죠. 나머지는 기능적 감가는요. 요거는 내부 기능에 있어서의 감가 요인입니다. 내부. 예를 들어 설계가 불량하다든가 주차장을 못 갖췄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걸요. 기능적 감가 요인. 요거는요.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가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가 요인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감가 수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거 못 갖췄다는 얘기죠. 아까 이런 것들은 자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입니다. 설계 불량, 능률의 저하, 형식의 구식화, 설비 부족 이런 것들 다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요인입니다. 기능적 감가요인. 2번 볼게요. 기능적 감가는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고 경제적 감가는 아까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이거 아까 했었는데 자 3번 볼게요. 맞는 겁니다. 3번. 자 기능적 감가 요인에는요. 시간 경과로 인하여 노, 마, 파, 손 이런 게 있죠. 이거 다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가 아니라 물리적 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물리적 감가 해줘야 돼요. 4번에 대상부동산 자체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치 손실분 이거는 기능적 감가가 아니라 경제적 감가입니다. 부동산 내부와는 관계없이 갑자기 주변에 장래시장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외부적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경제적 감가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요, 이거는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치웁니까? 자기가 옮기기 전에는 치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 불가능한 감가만 있는 겁니다. 치유 가능한 건 없어요. 치유 불가능한 감가만 있는 겁니다. 자, 15번 볼게요. 자,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감가 수정은 내용 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요 상환기금법 중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실시한다는 얘기죠.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자, 상환기금법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면 이자가 나와야 돼. 이자. 뭐라고요? 이자. 그리고 처음엔 작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뭐라고요? 이자 나와야 돼. 이자. 그래서 상환기금법은요. 초기의 감가두계액은 정액법보다는 작고 적상가치는요. 정액법보다는 크죠. 자, 정액법보다는 저기 감가액이 가장 작죠. 감귤 액상이 가장 작죠. 그 대신 적상가치는 가장 크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맞는 겁니다. 3번에 정률법은요. 초기에 감가율이 크고 자 감가율은 항상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감가액이 크고 해줘야 돼요. 초기에 감가액이 가장 큰 게 정률법이죠. 그러니까 감가액이 가장 크고 감가 금액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경과년수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한 특성이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감가율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감가액이 크다 해줘야 돼요. 자, 상환기금법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자가 나와야 돼요. 이자는. 자, 매년 감가액에 일정한 이자가 존재한다는 전제로서
내육연수 만료 시에 감가 누계액을 상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겁니다. 이자 나오면 맞는 거예요. 정액법 등에 의하여 감가 누계액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는요, 관찰 감가법 등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할게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내육연수에 따라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관찰 감가법이라든가 분해법 같은 거 있죠. 요걸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는요, 아예 처음부터 관찰 감가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라고요? 내육연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17번. 자, 17번 정도의 문제는 좀 풀 줄 아셔야 됩니다. 17번. 자, 원가법에 의한 대사물건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 수정액을 다른 말로 감가 누계액이라는 겁니다. 감가 뭐라고요? 누계. 준공 시점 2015년, 기준 시점 2020년.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다는 걸 알 수 있네요. 5년 지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기준 시점 현재 다시 한번 짓는다면 2억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 딱 주어지면 할 만합니다. 애초에 새로 짓는 다음 2억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 짓게 되면 2억 들어간다. 이러면 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내용수는 50년이랍니다. 5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경제적 내용수는 50년이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한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가치가 10%죠? 그러니까 철거하게 되면 이 중에서 10% 챙길 수 있답니다. 얼마 챙길 수 있어요? 2천만 원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2억짜리가 50년 지나면 2천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총 얼마나? 1억 8천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정액법은요, 이걸 50년 동안 똑같이 쪼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년 감가액이 되는 겁니다. 매년 뭐라고요? 감가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 얼마냐면 36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나 한다고요? 360만 원. 다 됐네요. 자, 1년에 얼마씩 감액이 되는 거예요? 360만 원. 360만 원인데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요? 1,800만 원인가요? 맞나요? 예, 답은 1,800만 원입니다. 답은 얼마라고요? 1,800. 왜냐하면 적상 가치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줘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자 1억 8,200만 원 할 수 있지만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든 아니면 18번 같이 물어보는데 18번은 좀 약간 좀 어렵네요. 이거보다는 이건 할 수 있겠죠? 이건 할 수 있죠? 18번은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약간 요거보다는 좀 어려워요. 자, 읽어볼게요. 다음 같은 조사된 건물의 기준 시점 현재의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은 자, 기준 시점은요 2020년 10월 달이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애초에 2억 들어갔죠? 애초에 건물이 지었을 때 2억 들어갔답니다. 2억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거기 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이 건축비는 매년 10%씩 올랐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언제 지어? 2018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건물이에요? 2년 지났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조를 한 거가 아닙니다. 애초에 건물 지었을 때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거기 볼게요. 매년 건축비가 10%씩 올랐답니다. 기준 시점 현재 잔존내용수는 48년이니까 남아있는 연도가 48년이니까 전체는 얼마라고요? 50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서 만료 시 잔존가치는 10%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단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어본다 가정했을 때의 들어간 비용 있죠? 이거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재조달 원가는 그러면 자, 물가상승을 반영해 줘야 되죠? 물가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세 번째 줄에 자, 건축비는 매년 10%씩 올랐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는요 100분의 110 해주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매년 얼마씩 올랐다 이렇게 나올 때는요 20을에 미래가치계수를 곱해야 돼요. 20을에. 그래서 1 플러스 10%면 얼마? 0.1이죠? 이거 제곱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매년 몇 프로씩 올랐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때는 건축비수가 100인데 이때는 130이다. 그럼 곧바로 얼마? 2년 동안 30%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00분의 130 해줘야 돼요.
다시 할게요. 할 수 있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이거 얼마? 242,000,000입니다. 얼마라고요? 242,000,000. 다 됐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242,000,000인데 이 50년 지나면 10% 챙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242,000,000 챙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매년 감가액을 계산해 볼게요. 매년 감가액은요, 이렇게. 자, 이거는 암산이도 곤란하네요. 여기서 이거 빼야 되죠? 242,000,000 빼야 이게 50년 동안 감가하는 금액이 되죠? 맞죠? 여기서 이제 50으로 나눠야 됩니다. 얼마나 나와요? 50으로 나누면 매년 감가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얼마 나오냐면 4356,000 나옵니다. 4356,000 나와요. 자, 다 됐네요. 자, 1년에 얼마씩 감액이 되는 거예요? 4356,000이죠? 근데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으니까 이것도 암산은 안 되겠네요. 얼마냐면 요거는요 8712,000입니다. 8712,000.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이 적산가치가 나옵니다. 아마 233,288,000 나옵니다. 233,288,000. 자, 요거는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계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네? 할만한가요? 자, 그리고 19번 볼게요. 19번. 요거는 19번은 이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평생 안 나오다가 자, 몇 년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요거 물어보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가액을 물어봤죠? 이때 신축공사비는 8천만 원이고 준공 시점은 2015년이죠. 그다음에 기준 시점 2017년 아닙니까?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는데 건축비 지수는 자, 2년 전에는 100, 2017년도에는 125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 잔가율은 70%인데 신축공사비는 준공 당시 제조라 원가로 적정하며 감가 수정 방법은 자, 그 바 밑에 좀 보니까 정률법에 의한 한다고 했죠. 정률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적용하라고요? 정률법. 그러면 어쨌거나 몇 년 된 건물이에요? 2년 된 건물 아닙니까? 맞죠? 2년 된 건물인데 애초에 건물 지을 때 얼마 들어갔어? 8천만 원 들어갔죠? 8천만 원 들어갔는데 이걸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제조란가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제조란가는요 8천만 원에다가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죠? 그러니까 2년 전에 2015년도에 물가시는 100인데 2017년도에는 125죠? 이때는 100분의 얼마라고요? 125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1억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억. 다 됐네요. 근데 제도란 걸 구했어, 안 구했어요? 구했죠? 1억 구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저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무조건 첫 해는 1기 때, 2기 때 있죠? 1기 때, 2기 때가 있는데 거기 만약에 정률이 30%이다. 정률이 뭐라고요? 30% 하면 잔가율은 70%입니다. 정률이 30%면 잔가율은 몇 프로라고요? 70%. 이거 남아있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정률이. 그럼 예를 들어 정률이 20%이다. 그럼 잔가율은 몇 프로라고요? 80%입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다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자, 그 적산 가치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적산 가치는 이렇게 하세요. 자, 제조란가가 얼마라고요? 1억인데 여기다가 잔가율이 70%죠? 그럼 0.7에다가 몇 년 지났어요? 2년 전 2를 제곱해 주면 돼요. 곧바로 3년 지났다 그러면 세제곱해 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 얼마 나오냐면 자, 얼마 나와요? 4,9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4,900만 원.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네요.
이것도 원래 이렇게 하나 차곡차곡 풀 수도 있는데, 이거, 그러게 하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꽤 걸리니까 이렇게 푸세요. 이거 주어 되죠? 이걸 잔가율해줍니다. 잔가율에 3년 지나면 세제곱, 4년 지나면 뭐라고요? 4제곱. 이렇게 주면 돼요. 이거 특히 주의할 거는 요거는요, 항상 제조라 원가를 기초로 합니다. 무조건 여기 뭐가 들어가요? 제조라 원가 들어갑니다. 자, 쉬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21번 같은 경우는,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원가법 적용 시 경제적 내용수는 30년이랍니다. 최종 잔가율은 10%,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할 경우에 최저라 원가 대비해서 매년 감가액의 비율.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거나 내용수는 30년이죠? 이럴 경우는요,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풀기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라 원가가 10,000원이라고 치자. 10,000원이고, 거기에 보니까 최종 잔가율이 10%라겠죠? 그러니까 요 금액에 1,000원은 챙길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30년 동안 얼만큼 같이 감소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얼만큼 같이 하는 거예요? 9,000원 같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9,000원 나누기 30년 해주면 이게 이제 매년 감가액이 나옵니다. 매년 감가액. 이거 계산하면 300원이에요. 얼마 나온다고요? 300. 매년 감가액이 얼마씩이라고요? 300원씩입니다. 300원. 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최저라 원가 대비. 최저라 원가액이 매기 감가액이 차지한 비율 있죠? 그러면 3%입니다. 뭐라고요? 이런 건 풀기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지 않으면 풀기 힘들어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3%. 이게 일단 정답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사례익 비교법 적용 시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자, 사정 보정할 때는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적어 놓으세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무조건 사례가 20% 저가로 했다 그러면 20 빼주면 90, 80이죠? 만약에 사례가 여기서 적용하는 겁니다. 20% 고가로 했다. 20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했죠? 사례분의 대상. 자, 읽어볼게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사례가 인근지역 정상거래 가격 대비 20% 저가로 매도했죠? 그러면 여기서 20 빼주면 돼요. 20 빼주면 얘가 얼마가 될까요? 80이 되는 겁니다. 80. 요건 할 줄 아셔야 돼요. 계산하면 이거는 1.25가 될 겁니다. 1.25.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라도 풀 줄 알으면 요거는 뭐 하나 1.25 딱 했으면 답이 2번 아니면 5번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냥 3 딱딱 적혀 있는 거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딱 3번 찍고 나오면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딱. 그러니까 다 몰라도 하나만 풀 줄 알아도 풀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그리고 자꾸 좁아지잖아요. 그죠? 답으로 향하는 게 막 좁아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원가법 끝냈고, 잠깐 쉬었다가 거래사례 비교법 할 겁니다. 잠깐 쉴게요.